코로나 방어 1등 공신 중 하나로 꼽히는 백신. 오늘 0시 기준 백신 1차 접종자는 전체 인구의 31.7%, 접종 완료자는 전체의 12.9%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50대 후반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56살의 조영아 씨도 백신 접종을 대기 중이었다. 그러나 접종 직전 코로나에 감염됐다. 기관지 절개를 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던 조 씨. 다행히 기적적으로 생존했지만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것을 보며 걱정도 커지고 있다. 엄마 상황이 심각하다. 에크모를 달아야 된다. 근데 뭐 그때 당시에는 에크모라는 거를 잘 몰랐으니까 그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뭐 이미 폐로는 숨을 쉴 정도가 안 돼서 그 기계라는 걸 껴야 한다. 이때는 이제 거의 양쪽 폐가 실제로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폐가 거의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에크모를 넣었을 때 폐인데 조금 에크모 넣고 좀 이제 펴지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굉장히 오래 갔어요. 기관절개를 했었잖아요. 근데 기관절개 부위나 이런 데가 좀 좁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코로나 백신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말씀 딱 드리려고 하던 건데요. 원래 감염 전에 백신은 어떻게 하셨었죠? 접종을 아예 안 하셨었나요? 네. 그러면은 지금 보통 이제 코로나19를 앓고 난 다음에 백신을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경우는 그냥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수를 맞춰서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1, 2차를 맞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마무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중증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백신 접종을 추가 접종, 그러니까 3차 접종까지 했을 때 어떻게 됐겠느냐? 아마도 그 아주 가볍게 앓고 지나가거나 또는 적어도 중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환자분처럼 인공호흡기를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또 심지어 에크모까지 장기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갔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접종까지 백신을 맞으신 분 중에 중증으로 진행한 사례는 아주 드물게 나타났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들을 봐도 거의 비슷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이 백신 접종이 얼마나 그 중증을 줄이고 사망을 줄이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증명이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We've got to take the scientific and public health lessons that we learned during this pandemic and use it to prepare ourselves for the inevitability of another pandemic. That might be next year, that might be 5 years from now, there might be 20 years from now. We don't know, but we've got to be perpetually prepared. 기상청의 일기예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감염병 예측. 네네. 그 숫자를 넣으면은 정재훈 교수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코로나 확진자 수를 예측해 발표해왔다. 감염병 유행 예측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소에 의해서 정말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진단검사 체계의 기준이 바뀌었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되면 결과들이 조금씩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긋나는 것들을 어디에서 어긋났는지 찾아내고 그리고 모형을 추정하는 그런 작업들이 지난 1년간 계속해서 있어 왔고요. 네네네네. 근데 거기서는 지금 이제 미생물학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두 가지예요. 제가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 사실 전 세계 연구자들과 함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예측 모형을 완성하고 컴퓨터 연산 능력을 활용해 결과를 도출해내는 작업. 그러나 변이의 등장으로 예측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만큼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중간에 한 달 사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죠? 네. 그 코멘트처럼 이 80%가 조금 더 낮아지고 방역 정책이 하나만 바뀌어도 예측자에겐 큰 변수가 된다. 워낙 정책적인 변화들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있고 밤낮 없이 일을 해도
당장 정책적인 변화의 방향이 한 번만 생기게 되면 그 모든 모형이 흐트러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이거를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 국민들이 너무 과도한 공포를 가지시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정말 많은 상태이고요. 지난해부터 꾸준히 확진자 수 예측을 해온 정지훈 교수. 4차 대유행으로 올해 3월 일일 확진자 수가 40만 명을 넘을 것이라 예측했었다. 일부 예측이 비켜나갔을 때도 있었지만 지난 2년간 축적한 경험과 데이터들은 자산으로 남았다. 그리고 7월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만 해도 정책이 시시각각 달라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이 참여해 주시는 정도도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하게 맞추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해 왔던 것이고요. 하지만 실패를 바탕으로 다양한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점차 정확한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측의 정확성이 더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다음 변이 바이러스가 어떤 특성을 가질지도 모르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오미크론 변이,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도 다른 병원체가 도달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불확실성과 저희가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불확실성과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감소하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고, 재유행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방역 당국도 고민을 시작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늘고 있는 확진자.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변이에 대한 대응과 대비는 전 세계가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We need to cooperate at the global level. We need to continue making major investments, all of us. Korea,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ustralia, Canada, all of us, we need to make investments in both basic and clinical biomedical research and preparedness at the basic local public health level. 현재 세계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세부 계통 변이인 BA.5. BA.5는 전파력이 강하고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게 되면서 기존에 획득된 면역을 회피하는 쪽으로의 변이가 일어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역 수준도 감소하면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했을 때에는 기존보다 훨씬 더 높은 전파 능력을 갖추면서도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변이의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그 다음 변이가 언제 등장하냐에 따라서 그 유행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감염됐던 분들의 이 자연 면역이 3개월 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면 빠르면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 한 15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하루에 생기는 그런 그 정점을 가진 유행이 시작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이 60대 이상의 고위험군을 보호한 그런 차원에서 4차 접종을 꾸준하게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온 재유행. 전문가들은 중규모의 유행이 반복되고 이에 따라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한 번 더 방역의 고삐를 쥐어야 하는 시점. 삶과 죽음을 가르는 순간에 우리를 지켰던 의료진은 다시 코로나와 맞설 준비를 하고 있다. 항상 비교라는 게 군대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평소에 전쟁은 전혀 일어나지 않지만 항상 그 군비와 군사를 보유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최소한 전쟁을 처음에 버틸 수 있는 그런 군사는 준비를 해야 되고, 근데 그 군사들이 평균 정도만 싸울 수 있을 게가 아니라 아주 그 수준 높은 전략 전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평소에 좀 수준을 높여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잘 이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이제 잊혀져 버리니까요. 코로나19 2년 하는 동안 중환자실 간호사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가 이미 현업에서 떠났거든요.
그리고 또 갑자기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확진자 많이 늘어서 이제 그 확진자 병동으로 이제 바꿨던 병동은 절반의 간호사들이 이제 뭐 사직을 하고 이런 일도 실제로 있었었거든요. 사실 코로나 때 힘든 일도 많았고 괴로운 일도 많고 마음 답답한 일도 많았는데 이렇게 환자분 한 명 한 명 회복되는 것 때문에 그래도 그냥 현업을 유지하면서 이제 도망가지 않고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